상한가 갈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한마디로 2차 전지가 다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2차 전지 종목들의 상당히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일장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0.43% 소폭 빠지면서 파란불을 켜냈고요. 코스닥은 910선을 돌파하면서 1.7%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지수 끌어올린 모습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1,551억 원 그리고 3,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좀 가했는데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 위주로 매물들이 좀 들어왔는데요. 4,99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자, 특히 이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이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는 110만 원 넘게 돌파를 하면서 오늘 상당히 수급 쏠림 현상이 강했는데요. 황제주로 등극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형제가 나란히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좀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13% 넘게 올라주면서 45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뿐만 아니라 포스코 엠텍도 34,00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강세에 이어서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그야말로 2차 전지의 날이었던 오늘 이 전문가들도 하반기 대장주로 2차 전지주의 강세를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 그룹주도 강세를 보인 만큼 이 빠르게 변화하는 장세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 네,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깡의 남자 막둥이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엠텍이 또 지난주에 이 시간에 공략하셨던 종목인데 상당히 또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런 종목도 오늘도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한번 바라봐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장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법으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하는지 먼저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토르 기법 상당히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기법에 대한 이야기 살짝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법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법을 보시기 전에 제 차트는 몇 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들을 먼저 알고 제 기법을 이해하셔야만 확실하게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매수해야 되는 자리와 매도해야 하는 자리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은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는 자리를 지지선이라고 하고 그다음 파란색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멈춰지는 구간을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든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해도 좋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저항선보다 위에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은색 선이 있어요. 이 검은색 선은 카멜레온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는 지지선이 되기도, 언제는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자리인데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만 하고, 그다음 망치, 깡! 토르기법의 자리가 포착이 됐을 때 황금색 수평선과 황금색 빗기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황금색 수평선과 황금색 빗기둥 같은 경우에는 수평선 마찬가지로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메가토르 자리가 있는데 메가토르 자리는 형광색 수평선과 형광색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이 선 또한 마찬가지로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그 자리인데, 그렇다면 이 선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검은색 선과 그다음 황금색 선과 그리고 형광색 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위에 있으면 1차, 2차, 3차 지지선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반대로 주가가 세 가지 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 선들 하나하나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1차로 돌파한다면 지켜볼 수 있겠지만 돌파하지 못한다면 절반 매도.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면 두 번째 저항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반 매도.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돌파할 때마다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하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지선과 저항선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리실 때 어떤 분은 종가를 기준으로 선을 그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고가와 저가를 가지고 선을 그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맞닿았던 부분들을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어떤 것도 틀렸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잘 맞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종목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잘 맞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내포시켜서 나만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만든 게 바로 이 차트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이 수식 만드는 것을 가져왔어요. 이 수식 만드는 거는 이런 선들 보셨죠? 핑크색, 파란색, 검은색, 황금색, 형광색까지 이런 선들을 만드는 수식입니다. 근데 이 수식이 어렵게 다가오실 거예요. 보시면 여기는 설명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어떻게 수식을 만드는지 잘 안 보이시죠? 선들을 만드는 영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영어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 장들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왜 만들었냐? 저만 알고 있으면 이게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서 방송을 하는 전문가죠. 그러면 제가 이 방법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법으로 수익을 내셔야 제가 그만큼 더 신뢰도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첫 번째 선물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물, 수식 만드는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두 글자 쳐주시면 오늘은 선착순이 아닌 몇 분께 드리는 것이 아닌 모든 분들께 한번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는데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제 무슨 테마로 많이들 걱정하셨죠? 재난 수해 테마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군 시절에 대민 지원을 나가고 여러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면서도 어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아니나 다를까 비가 조금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국에 도착을 해보니 하늘이 이렇게 화창할 수가 없고 바람이 이렇게 청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분들께 수식 그리고 제가 준비한 다른 선물들도 다 같이 드리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갈 건데요. 그러면 제가 만든 이 토르 기법이란 무엇이냐, 이걸 알고 가셔야겠죠. 토르 기법은 단기간에 상승 중인 종목이 추가적인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종가에 매수하는 방법을 토르 기법이라고 합니다.
망치처럼 강력하게 매수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욕심부리지 마시라. 3%씩만 수익을 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통 평균적으로 한 종목에서 2번 정도 토르기법의 빗기둥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수가 3천 종목이 넘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많다는 거죠. 물론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토르기법의 종목은 한 종목밖에 없지만 평소에 3종목, 4종목씩 나오고 우리는 종가 베팅이라는 걸 합니다. 종가 베팅은 기법에 대한 설명을 끝낸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상승 중인 종목, 너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여기가 고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토르 기법이고요. 토르 기법은 단순합니다. 기준이 되는 봉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되는 봉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되는 봉에서부터 주가가 상승하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캔들의 모양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상승할 수도 횡보할 수도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는데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종목이 아닌 상승하는 확률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확률보다 더 높다면 매매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관점으로 진입해서 만든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말로 표현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제가 글로 써온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르 기법,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가, 기준봉은 거래대금 혹은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만 하고요.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포착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캔들 2개 또는 3개 안에서 종가 베팅할 수 있는 토르 기법의 자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봉이 뜬 이후에 기준봉 하나, 그 다음 봉 둘, 3번째 봉에서 확실하게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형광색 빗기둥이 아닌 황금색 빗기둥이 떴는데 뜨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황금색 빗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빗기둥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 바로 전날에 상승폭과 거래 대금이 터진 것으로 이때는 캔들 2개 만에 토르 기법의 자리가 나왔구나. 그리고 첫 번째에는 3일 만에 토르 기법의 자리가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멈춰지는 구간이 길어지면 여기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뀝니다.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보다 여기서는 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투자 심리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 투자 심리가 바뀌기 전이 바로 2봉 내지 3봉 안에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때는 우왕좌왕합니다. 이거 더 가나? 못 가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가를 상승시켜서 이 위험을, 공포를 없애주는 방법이 바로 토르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르 기법이 여러분들께 중요한 매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종가 베팅인데요.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은 종가 베팅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매수가와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는 매수가는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장중에 종목을 드리기도 하지만 장중에 드리는 종목은 호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잡은 자리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짧은 구간에서도 판단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종가 베팅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첫 번째, 종가 베팅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 매매하는 방법을 종가 베팅이라고 합니다. 이 종가 베팅 시간에 뭐가 어렵냐? 체결이 안 돼요. 체결이 안 됩니다.
왜 체결이 안 되느냐? 매수를 눌렀는데 체결이 안 되는 이유. 종가 베팅 시간에는 위아래로 호가가 3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종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3시 20분의 봉은 여기인데 지정가로 매수를 걸어놨더니 체결이 안 돼요. 왜? 3시 30분에는 더 높은 가격에서 종가를 마감했으니까. 그래서 그 위험을 줄이고자 우리는 지정가가 아닌 시장가로 주문을 넣습니다. 시장가는 무엇이냐? 당일의 상한가의 가격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주문인 거예요. 그러면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 시간에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매수가 체결된다. 그러면 그 가격이 상한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가격으로 종목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중 동시 호가, 이렇게 호가가 3개씩밖에 보여지지 않는 이 구간을 장중 동시 호가라고 하는데 이 구간에 대한 설명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장중 동시 호가 때는 10분 동안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이 되면서 그날의 종가로 장이 마감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가격으로 종목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궁금해하셨을 지난주 화요일 날 가지고 왔던 종목 EM텍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M텍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전자담배 관련주로서 현재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을 가져왔을까? 뉴스도 없는데, 뉴스도 심지어 작년 뉴스들인데 지금은 그러면 뉴스와 시황으로 봤을 때 EM텍은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차티스트의 차트 관점에서, 그리고 나 최인성이의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다면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트는 왜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누군가가 이 종목을 흔들고자 들어온다면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붙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미리 선점하고 종목을 사야 되는데 주가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매집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매집 구간이 끝난 시점에서 바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왜? 이제는 올릴 거야. 누가? 세력이던 조막손이던 아니면 큰손이던 그 누군가는 이 종목을 이제는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욕심의 첫 자락에서 우리는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EM텍을 지난주 화요일 날 가지고 왔는데, 자, 과거 시점에서 상승한 것도 중요하겠죠. 과거 시점에서 상승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린 이후에 주가의 상승폭을 보세요. 매력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상승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들만 찾아낸다면 수익 무조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수익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성아, 너는 3%만 수익 내준다며. 3%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3% 구간까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3%에서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다음에 주가가 재차 상승한다면 거기에서는 분할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야금야금 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매수한 거는 좋으나 매도할 때는 한 번에 하지 말자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으니까 즐기면서 매도하셔서 수익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토르 기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3월 11일에 종가 36,650원. 지금 차트 켜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드렸던 이 가격이 여러분들의 종가 가격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종가 가격과 같은 상황에서 5거래일이 지난 지금의 수익률 8%가량 수익 구간에 나와 있고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던 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토르 기법이 뜬 황금색 수평선. 그리고 그 아래 또 뭐가 있습니까? 저항선인 파란색 선이 하나가 또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내려올 때
2번씩이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를 받은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해서 고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토르 기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진입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장중에 토르 기법이 아닌 종목들도 그날그날의 시황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는 눈을 넓혀드리고자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르 기법만 중요하냐? 제 방송은 제가 드리는 자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토르 기법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합니다. 하지만 기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리겠다는 거고. 네. 그러면 지금 토르 기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EM텍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수익률이 상당하신 만큼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검색기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아, 검색기를 네. 빼먹고 갈 뻔했네요. 검색기 어떤 네. 종목을 또 걸러줄 수 있는 건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2번째 선물 우리 현정 앵커님 덕분에 조금 빨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검색기는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으로 0150번을 누르시면 이 검색기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검색기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기를 가지고 있으면 토르 기법의 황금색 선, 이 선이 뜨는 날 종목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0156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시간 종목 검색이에요. 그러면 종목이 어느 순간 포착이 되면 0156번에 종목이 뜹니다. 그러면 그게 떴을 때 제가 드렸던 수식 관리자의 수식에 빗기둥이 나와 있는 상황에 종목도 확인이 됐으면 이 종목 그날 종가까지 황금색 빗기둥만 남아 있다면 종가 베팅이 가능하겠죠. 제가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종목을 직접 드리고 있어요. 토르 종목, 메가토르 종목에 대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기 이전부터 종목을 먼저 보고 그 종목의 움직임을 관찰하실 수가 있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지 못하는 목요일과 금요일은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하시겠습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종목 받아가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조건 검색을 만들 수 있는 이 자료집을 받아가시면 직접 설정하시고 직접 종목 찾아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 검색기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느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기 혹은 검색기 혹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채팅을 쳐주시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작은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신 뒤에 8784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최인성 전문가님의 토르 기법으로 포착할 수 있는 종목부터 또 차트에 쓸 수 있는 수식도 제공이 되고요. 검색기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했었던 종목들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장바구니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장바구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장바구니 종목은 라온피플이에요. 라온피플인데 이 라온피플 어딘가 많이 들어보셨을 종목 이름입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라온피플은 자 AI 테마와 생소하시죠? 디지털 트윈 테마라고 이 두 가지 테마로 엮여 있는데 디지털 트윈 테마 과연 무엇이냐?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그리고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죠, 말이 어렵죠. 저는 이 디지털 트윈 테마를 뭐랑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있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랑 상관관계를 만들어서 종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냐면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선 뭔가 기획이 필요할 거예요. 도시 기반 기획이 필요할 텐데 그 기반 기획을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확인하기에는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디지털로 미리 설계안을 만들어서 기반을 잡아놓는다면 그만큼 더 이쁘게 도시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디지털 트윈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랑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는 의료, 반도체 분야에서 AI 소프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에서 디지털 트윈 구축에 3조 원이 넘는 투자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투자금을 지원을 할까요? 이 사업이 그만큼 괜찮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 자체가 AI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이 실리고 있죠. 그러면서 물론 안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실업자의 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서 직원들 또한 사람이 아닌 로봇과 기계화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어려운 거 보지 마시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종목은 그래 인성이 말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이 어느 정도 확실한 자리가 잡히면 그때부터는 디지털 트윈으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건설할지 윤곽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라운피플이라는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와 별개로 AI 관련주. 왜? 라운피플은 AI 테마로도 엮여 있죠. AI 관련주인 엠로, RF세미, JLK, 뷰노, 마음 AI 등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동반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라운피플이 어떻게 대장이 되든 아니면 관련주가 되던 라운피플이 올라가면 데려가 달라고 아우성들을 치는 동생들, 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디지털 트윈 테마 같은 경우도 보셔야겠죠. 웨이버스, 바이브 컴퍼니, 이삭 엔지니어링 등이 있는데 이 종목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열해 놓은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라운피플은 같이 한번 봐달라는 거죠. 라운피플이 올라갈 때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 뉴스로 인해서 해당 관련주들도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은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600일 장기 차트로 라운피플의 역사를 한번 보시죠.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한번 토르의 기법이 깡 떴습니다. 근데 뜨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토르 기법이 진짜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두 번째. 마찬가지로 뜬 이후에 상승을 잘 가지고 갔죠. 하지만 세 번째는 매수한 이후에 그 다음날 3% 수익권이 오긴 했지만 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도 다시 한번 3% 구간까지는 상승을 한다라는 거. 근데 3%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한 번 더 망치가 떴다라는 거.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망치가 몇 번이나 뜬 겁니까, 여러분? 600일이라는 기간 동안 망치가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뜬 거예요. 5번이나. 이런데도 종목을 비중을 실어서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비중을 낮추고 리스크를 줄여서 수익금을 야금야금 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빠지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 상승하고 있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만 오늘은 이거 팔아야지, 오늘은 얘 팔아야지, 오늘은 얘 팔아볼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주식을 하신다면 주식을 바라보시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저도 물론 주식을 공부할 때 어려웠었던 게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돈이죠, 돈. 돈이 필요해요, 돈이. 주식을 하려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모의 투자 백날 해봐야 그걸로 실전 매매 들어가면 깡통 찬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서 이 돈을 필요로 합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필요로 하는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5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되고 다시 80만 원을 집어넣어서 또 100만 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속하다 보면 사람이 지쳐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했을 때부터는 가정을 위한 마음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종가 베팅 시간에 나만 따라와, 최인성이만 따라오면 수익 안겨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라운피플 보니까 오늘장에서 막 17% 넘게 아주 강하게 좀 올라온 종목이었잖아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사실 뉴스 매매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차트적으로 미리 좀 알고서 우리가 또 매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었던 종목일까요? 네,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지금 뉴스가 나왔을 때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날 토르 기법에 망치가 떴었던 그 날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때는 뉴스가 없어요. 이때는 뉴스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매수가 가능해? 설명드렸습니다. 토르 기법이 뜨는 자리는 어디? 누군가가 주가를 올리고자 할 때 그 초입 부분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초입 부분을 지나서 이제는 상승시켜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면 누군가가 뉴스를 내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오늘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뉴스가 나온 날 사는 게 아니라 우린 뭐다? 뉴스가 나온 날 매도한다. 그게 차트를 보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왜? 뉴스가 나오면 실효성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그 종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 주가는 한번 상승한다. 그러면 그 상승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 종목을 먼저 선점하고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죠. 보유하고 있어야 팔지. 없는데 어떻게 팝니까? 공매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르 기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조만간에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행복 회로를 돌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종목들을 가져와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뉴스가 뜨기 전에 ISC 보셨죠? ISC. 뉴스가 뜨기 전에 진입했는데 진입하고 나니까 갑자기 급등이 나와요. 뉴스를 통해서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SK가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뜬 거죠. 언제 잡았습니까? 뉴스가 뜨기 전에 잡았어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라운피플도 뉴스가 뜨기 전에 잡아놓고 그리고 추가 매수할 자리는 없었지만 여기에서부터 오늘 수익 구간이 왔다는 건 과연 이게 끝일까요, 여러분? 상승이 이게 끝일까요? 라는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된다? 50% 정도 분할 매도 해놓은 이후에 남은 물량은 가지고 놀면 된다. 어디까지? 가장 최하단은 어디입니까? 내 평균 단가. 그 다음은 어디예요? 위에 있는 지지선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자, 보시죠. 지지선 뭐가 있습니까? 두 개나 있네요. 파란색 저항선과 토르 기법이 뜬 날의 종가인 형광색 지지선이, 황금색 지지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왜? 주가가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도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미 수익을 만들었는데 굳이 지금 팔고 이 종목을 떠나기보다는 이제는 재미있는 영역으로 들어선 거예요. 공부가 재밌다라는 말 안 믿으시죠? 주식이 재밌다라는 말 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내가 수익 구간에 있으면 이 종목이 무슨 짓을 해도 즐거워요. 맞지 않겠어요? 어차피 수익 구간인데 더 올라가면 더 즐거울 것이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 평균 단가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면 어떻다? 신나게 놀아봐. 내가 재밌게 구경해 줄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운피플은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DENT인데 DENT 오늘 어떤 섹터가 강세였습니까? 바로 2차 전지 테마가 강세를 보였죠. 근데 DEN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장비 수주에 대한 확대가 있는 시장 선도주입니다. 선도주. DENT가 선도주입니다. 뭐에? 장비에 관한 선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 소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의 IRA 영향으로 중국산 음극재,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음극재의 영향력을 대폭 줄이면서 반사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에코프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140만 원까지는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50만 원 넘었던 종목 없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무상증자 해서 주가 다시 5만 원까지 끌어내렸었죠. 왜? 종목의 가격이 높으면 많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에코프로한테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주주 환원하면서 유상증자 말고 무상증자해서 주가 낮추면 그만큼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없이 에코프로가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가설처럼 140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면 D&T 뭐다? 장비의 선도주인데 같이 가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면 D&T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모멘텀이 있으면 종목 매수해볼 수 있겠죠. 차트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D&T는 2차 전지 중에서 장비에 관련된 관련주라고 했는데 D&T가 또 소재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테마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D&T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장비와 소재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코프로도 중요하겠지만 D&T의 상승도 같이 지켜봐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에코프로는 주가가 올라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왜?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시가총액에 맞춰서 움직임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부대장주와 그 관련주들이 대장주처럼 주가 상승폭을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건데 D&T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 2차 전지가 네. 시장의 정말 주도 테마였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2차 전지 없으면 좀 소외되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D&T도 마찬가지로 오늘 막 20%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또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 그러면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관련주만 한번 볼게요. 관련주, 윤성FNC, PL에너지 최근에 상장하고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진입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하나기술이 있고 소재 관련주 뭐가 있죠?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주전자재료도 상승하는 끼가 엄청 다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주가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중에 토르기법이 여러 번 포착이 됐지만 지금은 토르기법이 포착되지 않은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는지를 현정 앵커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장중에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이 어느 구간에서 눌림을 받고 재차 상승 가능할지 제가 차트의 관점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나 최인성이는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만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장중에도 시황과 테마를 분석해서 종목들을 선별하고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D&T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가 있겠죠? 저희 뭐가 있을까요, 앵커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티스트의 관점이 궁금하다. 나도 함께 최인성 전문가님의 투자의 해안을 배워보고 싶다. 토르 종목 내 포트에 한번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QR코드 스캔만 하셔도 작은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8784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도 샵 3772번 최인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방송 이후에 잠시 후에 9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으로 또 최인성 전문가님 만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오늘 2대1 방송이 끝난 이후에 네. 여러분들을 한 번 더 뵙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 시간에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지금 고충이 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또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종목들도 또 있을 건데 그 종목들에 대한 의견 한번 같이 나눠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해안도 넓히실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방송에서 좀 못다한 이야기들 함께 또 노란톡방뿐만 아니라 무료 방송에서도 이어서 또 참여 많이 해주시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임 특가 종목도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일전에 공략하셨던 EM텍이 또 8% 넘는 급등을 보여준 만큼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의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인데 최근에 제가 EDGC라는 기업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뭐로? 암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 특히나 암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심리로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왜? 내 가족이 아픈 걸 지켜보면서 제발 상용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근데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 뭐가 있습니까? PLK라는 항암 치료제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이 되었어요. 특허 등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암에 대해서 암을 치료하는 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량 신약 라인업을 확대하고 출시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해요. 이 암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것 또한 너무나 아프죠. 제 아버지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중간에 항암 치료를 멈추셨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항암 치료 포기자라고 합니다. 포기자. 암이 걸린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포기자라는 말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뿐인데 포기자라고 하니까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이 쓰리더이다. 근데 여러분들 가족들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암으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런 암과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들은 기대 심리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 매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해요. 왜입니까? 그만큼 전 세계에 암 환자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면 특허를 등록했으니 지금부터는 어떻게 된다? 좀 더 디벨롭, 발전시켜서 암에 대해서 암세포를 더 확실하게, 더 빠르게, 더 아프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 더 성장한다면 유나이티드 제약, 그때 가서는 지금의 에코프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셀트리온 어떻습니까? 셀트리온 누가 코스닥의 왕자에 있다가 코스피로 넘어가서도 그렇게 주가가 꿍청 올라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외 제약주들도 같이 관심 깊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의 시장의 지수를 선동할 때에는 항상 제약바이오주가 그 선봉에 서서 지수를 상승시켰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JW 중해제약, 삼성제약, 삼천단제약, 경보제약, 현대약품 등이 있는데 제약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같이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좋은 소식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위치는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그러면 바닥권에서 토르 기법이 떴다라는 건 8%나 수익 실현권이 왔다라는 건 진입하기 무섭다가 아니라 뭐다? 8%가 아니라 그 위를 더 올라갈 거다.
어디까지 14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한 이쯤 60, 70%까지만 수익 실현권이 와도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러면 유나이티드 제약, 토르 종목으로 오늘 포착이 됐는데 아직까지 노란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내일이라도 이런 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만들어 가시라는 거고,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인데 이 선물은 무엇인지 아주 잠시만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엇을 해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장중에 토르 신호가 먼저 포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된 다음에 종가까지 지켜봤을 때 토르 신호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장중에 그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높여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제가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으로만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분석해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린 공유의 내용이 알차고 괜찮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매수 버튼 누르는 거 누가 합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보유 중이신 종목에 대한 것들 이따가 저랑 같이 의논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 이런 것들 해드리고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식과 검색기는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자료집을 드려야 되겠죠. 자료집 64페이지나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린 거, 그리고 글귀로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서도 캔들의 움직임으로 토르 기법이 어떻게 포착이 되는지 보시라고 이렇게 64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것도 오늘 바람도 청하고 날씨도 좋고 오늘 너무나 좋은데 말씀만 하세요. 이건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느냐? 자료라고 두 글자를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이 자료까지 오늘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만드는 거 정말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 관점을 모두 다 녹여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형님, 누님들께서 이 막둥이 거 자료 받아가셔가지고 그냥 냄비 받침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한 번, 두 번쯤은 읽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임성 전문가님 아까 스튜디오 들어오실 네. 때 보니까 뭘 많이 이고지고 오셨더라고요. 무거운 거를 많이 들고 오셨는데 저게 바로 64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집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 10년 경력의 노하우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또 자료집이라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많은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타임특가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 이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커서 혼자 대응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잠시 후에 더불어서 또 9시에 무료 방송, 라이브 방송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조금 어려웠던 시장 오늘도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특급 배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